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경찰 백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경찰의 이 과학수사 역량,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찰의 최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범죄 분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분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증거물이라든가 현장 조사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범죄자의 유형을 도출을 하고 더 나아가서 범인 검거를 위한 기본적인 수사 전략 또 내지는 수사 방향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러한 범죄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알고 있는 게 그렇죠. 바로 범죄 프로파일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범죄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사건 현장에 대해서 현장에 출동한 이 과학사 요원들이 기본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고 현장에서의 피해자 또 현장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집된 증거물, 수집된 기록을 가지고 과연 이 사건이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범인이 있거나 범인이 특정되어 있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될 게 아니지만 또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었거나 또 내지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용의자들이 있지만 정확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라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을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특정한 그 용의자를 피의자로 우리가 수사를 집중할지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수사 방향, 수사 전략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 바로 심리 면담입니다. 이렇게 각종 진술 분석이라든가 미제 사건 분석 그리고 각종 신문과 관련되어 있는 신문 전략을 세운다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범죄자에 대한 심리 분석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건의 수사 방향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경찰 학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는 나는 나중에 정말로 TV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범죄 프로파일러, 범죄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적인 이 범죄 심리 분석가가 되고 싶다, 범죄 심리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범죄 프로파일러를 일반 민간에 있는 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전에는 많이 섭외를 해서 도움을 받고 실제 심리 면담에 직접 투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프로파일러를 정식으로 경찰관으로 채용을 해서 또 경찰로 채용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교육도 하고 현장 투입도 하고 이러한 결과 분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죄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에 있는 전문가로가 아니라 경찰관으로 입직을 해서 경찰관으로서 이 범죄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범죄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에서는 사설 탐정도 있고 또 실제 범죄와 관련돼서 각종 심리적인 면담이나 기법이 필요할 때 민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법집행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이 수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다양한 법집행기관 예를 들어서 FBI도 있고 지역경찰도 있고 군수사기관인 것도 별도로 따로 되어 있고 국가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NSC,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의 해당 프로파일러라든가 해당 수사 방향이라든가 범죄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모든 사건, 사고가 거의 대부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바다에서 일어나거나 군에서 일어나거나 특정한 경우를 해외에서 일어나거나 이렇게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경찰로 일단 1차적인 수사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죄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 하면은 경찰로 입직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각종 범죄자의 행동 그리고 범죄 현장에 대한 각종 수사 전략, 수사 기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범죄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범죄 분석을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 활동에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범죄 분석 담당관실을 마련을 해서 여기에서 과학적인 범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시스템하고의 서로 연계를 통해 가지고 각 지방청에 있는 과학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범죄 분석 인력을 관리를 하고 주요 사건, 주요 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러가 된다? 네, 바로 과학 수사의 파트에서 심리적인 면담, 심리적인 지원, 이러한 수사 기법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일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범죄 분석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실제 범죄 심리 또 범죄에서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심리학적 동기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각종 수법이라든가 현장에서의 이 전후관계, 인과관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관련되어 있는 지리정보라든가 또 그 외에 피의자가 특정됐었을 때는 그 피의자의 행동이나 피의자의 인적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구성된 감식 정보, 여기에 지리 정보라든가 범죄 데이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다뤄서 범인 검거 그리고 치안 정책의 수립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물적 증거라든가 아니면은 정황적 증거가 명확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현장에서의 증거가 쉽게 발견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시일이 오래돼 가지고서는 이미 다 흔적이 사라졌거나 발견하기 어려울 때 또 정황에 있어서도 현장이 바로 범죄 사건 현장이 아니라 뭐 사체가 이동이 됐다라거나 아니면 제2, 제3의 현장이기 때문에 뚜렷한 정황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 피의자나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었을 때 이럴 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아무리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단서를 수사의 단서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안타깝지만 사망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단계에서부터 즉 범죄 프로파일러는 실제로 피의자, 즉 용의자 이 사람들한테만 이 인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라든가 목격자한테도 함께 진술을 듣는다라든가 또 신문에 있어서도 이 용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용의자를 수사를 할 때 또 피의자가 특정되고 난 다음에 피의자를 수사할 때 신문 전략을 개인적인 증거에 있어서 각종 자백이나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이 과학적인 심리학적으로 봤었을 때 과학적인 수사 방법으로 함께 동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일종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자백은 어떤 과거처럼 무슨 고문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의 이러한 균형을 흐트러트림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각종 과학수사의 단서들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특정을 해가지고서는 수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각각의 증거들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실제로는 상당수가 그렇죠. 바로 범인의 이 피의자의 자백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이 메꿔지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를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다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증거 플러스 바로 이 피의자가 범인이 자백을 함으로 해가지고 빈 공간을 메꿔서 사건 전체를 A부터 Z까지 완전히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각종 신문 기법들도 지원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요 발생 범죄 사건이라든가 또 기타 미제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 인력이 투입됨으로 해서 중요한 강력 사건에 대한 각종 프로파일링, 중요한 강력 사건에 대한 각종 당연히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정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공을 세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리분석 시스템, GIS 기반으로 되어 있는 지리분석 시스템도 꾸준히 증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보실 거는 일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경력 채용을 통해서 이 과학수사의 기량, 과학수사의 역량을 높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법의학 전문가들이 한테만 일임되어 있었던 일종의 뭐 부검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시와 관련되어 있는 권한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현장 검안, 현장 부검의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많은 일련의 각종 변사 사건에 대해서 뭐 우리가 1년에 뭐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는 뭐 1000건 내지 1000건 미만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실제 각종 자살자라든가 뭐 행렬병자가 뭐 길거리 노숙하다가 뭐 돌연사를 했다라든가 이렇게 실제로는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변사 사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그렇죠. 경찰한테 신고가 접수가 들어오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 사체에 대한 법적인 이 검시 내지는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 각종 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전국의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가를 포함을 해서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라고 해봤자 전국에 다 합쳐봤자 채 100명이 되지 않는 실적에서 전국에 연간 4만 건이 넘는 이러한 각종 변사 사건을 모두 다 일일이 국가수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법의학 교실에 있는 교수들이 방문을 해가지고서는 현장에서 검시를 하거나 필요할 경우에 부검을 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전문 인력의 부족, 즉 변사자에 대한 사건 규명이 초반에 만약에 소홀하게 되면은 실제 이게 살인사건 내지는 강력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망사건으로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 공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경력이 있으니까 경력 채용이겠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검시조사관 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시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바로 보건직이나 의료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0여 명에 가까운 검시 조사관들을 채용을 해서 각 지방청별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가장 1차적인 목적,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이 변사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변사 사건 현장에 직접 임장을 해서 당연히 과학수사가 출동을 할 때 같이 출동을 하겠죠. 그래서 각 지방청 단위의 과학수사계에 소속이 돼 있어서 현장에서 이게 변사 사건인지 아니면 살인 사건인지에 대한 현장에 임장을 해서 물론 살인 사건이 명백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명백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검시를 하고 또 이게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살인 사건의 일반 사건을 위장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관련돼서 현장에 방문을 하고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검안이에게 관련돼 있는 검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즉 사람의 출생신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국가공권력에다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하는 출생신고에서부터 사람의 사망신고 단계까지 실제 가족의 울타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 힘으로써 국가가 그 사람의 출생을 기록하고 그 사람의 사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예산과 인력과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사망, 정확히 말하면 사망 원인까지 확인해주는 이러한 검시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검시조사관 또 내지는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감식을 통해서 수사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검시조사관 제도는 앞으로 이제 지방청 단위가 아니라 일선 서 단위까지 계속해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이 검시조사관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이 현장, 이 OJT를 비롯한 현장 근무, 현장 인턴십이 모두 다 완성이 돼야지만 명확한 사인 규명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검시조사관 말고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분석 요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뭐 TV 뭐 보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뭐 예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었던 유영철 사건이나 아니면 강호순 사건 같은 연쇄 사건, 연쇄 강력 사건 이후로 각종 이상 심리라든가 이상 행동에 대한 범죄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프로파일러들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2005년부터 범죄 분석 요원을 심리학 전공자나 사회학 전공자, 범죄학 전공자를 채용을 해서 전국에 약 4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혹시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 관련돼서 충원을 하거나 또는 관련돼서 더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계획을 세워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분석 요원은 미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하겠지만, 이거를 통해 가지고 각종 범죄 행동에 대한 특성, 용의자의 특성,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결과를 제공해주고, 이게 다른 사건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었을 때 다른 사건과의 서로 연관성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수사 자료를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수사 전략을 세운다라든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제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라든가 등 현장에 있는 수사팀하고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 검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 수사 자료들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수사 파트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직접 여죄를 분석을 하고 또한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해서 함께 전략을 세워서 결국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상당수의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있었던 고유정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일산에서 발생했었던 이 토막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이코패스 경향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범행 동기에 있어서 경찰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 범죄 분석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각종 범죄 동향이라든가 치안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러한 용의자 프로파일링이라든가 각종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될 거라고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러한 그 사람의 심리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이 GIS 시스템, 즉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한 지오프로스와 같은 범죄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도화, 좀 더 심층화되어 있는 분석 시스템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죄를 추정하거나 각종 범죄 다발 지역이나 아니면은 범인 검거에 필요한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각종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력 채용, 최근에는 가면 갈수록 정확한 사법 절차 사항에 있어서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 수집이 가면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어떠한 뭐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과학수사용으로 특채를 하거나,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을 지원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외부에서 아예 전문 요원들을, 외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력 채용해서 일선의 과학수사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과학수사 전공자라고 하면은 전국에 지금 현재 과학수사과라고는 따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학 전공자 가능할 거예요. 범죄학 전공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수사에서 실제로 뭐 미드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과학수사 다양한 드라마를 봐서도 알겠습니다만 실제 과학수사 영역 중에 상당수가 바로 수사의 영역도 있지만 그렇죠, 바로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화재라든가 이런 것 관련되어 있는 뭐 물질이라든가 소재 재료라든가 뭐 이러한 또 뭐 교통공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인문사회계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심리학을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이쪽 이 순수 과학 쪽을 전공했었던 사람들을 과학수사 요원을 뽑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수사를 합니까?
아닌가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과학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경찰로 채용이 된 다음에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중앙경찰학교에서 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이 전문교육 훈련을 받아서 정말로 그 사람이 경찰관으로서 해야지 되는 직분도 다 수행하면서 특히나 이 과학수사와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문사회계열 전공하는 사람은 이쪽 분야가 없느냐? 물론 있죠.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도 심리학이나 사회학, 뭐 기타 뭐 아동, 청소년 뭐 이러한 것들을 뭐 상담 이런 걸 전공하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 SPO 같은 사람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죠. 바로 외사 경찰 특채 요원으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전공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고 경찰이 많은 사회 곳곳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순수 과학 분야라든가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분야라든가 더 나아가서 외국어 분야라든가 그 외에도 우리 경찰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법학이나 행정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학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과학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 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찰 공무원을 경력 채용으로 이러한 과학수사 요원을 매년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과학수사와 관련돼서는 전국에 약 한 130여 명 정도를 많이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현장에서 점점 범죄가 진흥화되고 각종 수사기법이 노출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나 DNA 같은 전통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새로운 기법, 뭐 예를 들어서 냄새를 채취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새롭게 뭐 이 증거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조각지문이라든가 또 현장을 수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종 뭐 개를 이용을 해서 이 증거견, 이 채취 증거견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 수사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수중에서도 수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중과학수사대도 운영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절차 없이 뭐 소방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민간 잠수부를 통해서 수중에 있었던 이 각종 증거들을 수집했었는데 이제는 수중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 보존, 수중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 촬영, 증거물 채취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약 80여 명이 넘는 수중과학수사 요원을 배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재난 사건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대형 재난 사건의 희생자 신원 확인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들이 경찰청 외에도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사망자 20명 이상의 대형 사건이나 기타 해외에서 어떠한 자국민 대상으로 해서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 국제적으로 어떤 협조가 요청을 해서 여기에 우리 경찰 인력을 파견해야 될 경우에 긴급하게 구성을 해서 여기에 신원 확인을 위한 이 전문 이 팀을 만들어서 이 구조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1960년대서부터 모든 국민들의 지문을 관리를 하면서 아주 작은 뭐 부분 지문이나 조각 지문 가지고서도 신원을 확인을 했었던 아주 높은 수준의 이 과학기술과 또 지문 감식이나 DNA 감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미제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훨씬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춘재 사건을 포함을 해서 많이 해결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설해마을 프랑스 영아 사망 사건이라든가 살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있었던 뭐 각종 DNA를 활용을 해서 수사를 했었던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그동안 경찰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쌓아왔었던 과학기술력, 이 과학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게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 아주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보셨던 이 경찰의 과학수사 인프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범죄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팀들, 또 그 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수사 분야에서 검시관, 즉 검시조사관이라든가 또 범죄분석 요원 말고도 실제 과학수사 요원이 해당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더 나아가서 증거채취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중과학수사팀, 더 나아가서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신원 확인팀까지 다양한 형태로 과학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찰의 과학수사의 중요한 인프라라는 거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시간, 다양한 과학수사 인프라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